덕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본편 덕보드 차트 또 멤버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조촐해요. 오디오가 좀 빵빵하진 않은데 한번 일단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SF 덕후 시크입니다. 저는 배우는 덕후 윤시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코봉입니다. 에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엑스 조촐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심플한 컨셉 별로 재미없는. 좀 진짜 바꿔, 이제 재미없나? 재미없어. 포스가 함께 한다든지 그런 옛날처럼 오만방자하게 좀 해줘.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시스로드 에이스입니다. 뭐 이런 시스로드. 시스. 아니 왜? 네, 이렇게 오늘 4명이 좀 모였는데 본편이긴 한데 좀 저희가 이렇게 인원이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됐어요. 네, 햇님도 그렇고 수봉님도 그렇고 다 시국인지라. 네, 이시국 씨가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4명이 이렇게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씨님의 추천 작품입니다. 네. 윤씨님이 합류하면서 저희가 윤씨님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작품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작품을 추천을 해주셨죠. 네. 자, 오늘의 작품은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웹툰입니다. 윤씨님, 네. 신과 함께를 추천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이번에 추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웹툰 중에 좋은 작품이 참 많죠. 저도 네. 좋아하는 작품도 많고 근데 사실 지금 덕보 차트에서는 웹툰을 별로 다루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변이 짰죠. 아마 지금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도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다른 것에 대한 덕질을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 것 같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웹툰으로 먼저 한번 깔고 네, 저도 좀 너무 무난한 선택을 하셨다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저한테 네. 다시 선택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2번 정도밖에 얘기 안 했어요. 진짜요? 신과 함께 진짜요? 그거 할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마니아적인 작품을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셨나 봐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화나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그렇지. 예. 근데 사실 이 신과 함께 작품은 전 연대할 때 안 봤어요. 네. 연재할 때는 그림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제가 저도 이쁜 그림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연재할 때는 안 보다가 나중에 신화 평가에 다 끝나고 우연히 봤어요. 그 전 유료로 정주행했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 조민 작가님의 작품을 아예 안 보셨다고요? 아예 안 봤어요. 이걸 본 다음에 무한동력을 봤어요. 그러네. 무한동력이 앞이거든요, 연재는.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신과 함께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 별로 안 이쁘니까 아이 뭐 이래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미 저승편 다 봤고 예, 그래서 주호민 작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쭉쭉 읽히죠. 맞아요. 쭉쭉 읽히고 쉬운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읽혀요,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그림체를 보면 뭐 이렇게 그림을 화려하게 잘 그리시는 분은 아니라서 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예, 약간 몰입감이 좀 떨어진다는 네,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남의 이거 얘기 보듯이. 근데 좀 정감 있는 그림체긴 해요. 맞아요. 약간 그 칼럼 그림체가 같아요. 신문 칼럼. 근데 저는 이 신과 함께에서의 그 그림체에서 그 색감이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색감은 좋아요. 색감은 진짜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그 배경을 되게 단순하게 칠해놨는데도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색감을 잘 골라놔가지고 네. 맞아요. 특히 어. 옷 같은 거 고전 복식 맞아요, 맞아요, 색감이 맞아요. 되게 좋아요. 그 되게 그렇죠. 촌스러워지기 되게 쉬운 색감인데도 예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도 저는 약간 고전 만화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 최소한 개성 있고. 저는 덕춘이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맞아. 나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어디서 떨어졌을 때 탁 안겼을 때 땅바닥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 신과 함께 일본판 있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잠깐. 일본판에서 덕춘이 아예 여자로 나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일본도 생각을 하나 봐요. 다 작가를 다시 그리더라고요. 스토리는 로컬라이징 안 해도 되는데 그림은 다시 하자 이렇게 아니, 그 일본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스토리도 그렇고 현지화도 안 시켰어. 한국식 이름에 한국식 지명에 한국 이야기가 다 그림만 나오는데 다시 그려? 그림만 다시 그렸어. 심지어는 일본 작가가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도 들어갔는데 그 캐릭터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여자의 자존심 상해. 그림은 싹 다 다시 그렸어.
그림 되게 그림을 좋아요. 그 그림. 너무 잘 그려. 비교될게. 좀 비교돼서. 근데 역시 근데 워낙 창작은 원작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뭐랄까 지금 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신과 함께라는 작품에 대한 첫인상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첫인상이 있었죠. 이런 첫인상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3부작이기도 하고 네, 저승편, 2승편, 신화편 3부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별로 어떤 스토리였는지 얘기해보고 각각 우리가 예전에 각 작품마다 각자 가져온 거에 대한 작품마다 점수 매기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번씩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작품은 어쨌든 신과 함께는 우리 윤씨님이 가져오신 작품이니까 이 스토리 소개는 윤씨님이 해주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먼저 저승편 제일 첫 편이죠. 네. 1부 저승편부터 한번 이야기 스토리 계열 한번 쭉 듣고 각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토리가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이 다른 분들께서 덧붙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승편은 아마 모든 분들한테 가장 유명하고 제가 보기에도 세 편 중에 가장 재밌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010년에 완결이 되었고 여긴 주인공 김자홍이라는 평범한 대한민국 회사원이 회식 많이 해서 술을 많이 먹어서 간 손상으로 사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네, 맞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거 아니야? 사실 노무사들이나 그 회사에선 다르게 주장할 텐데 산재 처리 안 해줄 것 같은데. 산재 처리 안 해줄 안 텐데, 해줬을 이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49제라고 부르죠. 그 49일 동안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49라고 안 하고 4구제라고 네. 하죠. 네, 4구제, 49제. 저는 원래 아, 그래요? 불교였는데 49제라고 49제라고 네, 저희 네, 했었어요. 49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주인공은 사실 김자홍이지만 이 이야기를 가장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거는 변호를 맡은 진기한, 국선 네. 변호사 진기한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변호사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과 언변으로 7개의 지옥을 무사히 넘기고 마지막 6개의 저승문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네. 예. 그 저승편에서는 저승의 49일간의 재판 이야기가 가장 큰 줄거리인데 한 가지 이야기 줄기가 더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판초를 네. 두른 악령인 유성현 이야기인데 이 유령은 억울하게 암매장당한 군인의 유령을 저승차사들이 시체도 찾아주고 사연도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나중에 큰 이야기 줄기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신과 함께 영화에서는 이거를 메인 스토리로 썼죠. 아, 그래요? 섞어놨죠. 네. 이게 네. 원래는 이야기가 완전 분리돼 있는데 그쵸. 그거를 같은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죠. 영화를 안 맞아요. 봐가지고. 저도 안 보고. 뭐 영화도 꽤 뭐. 재밌습니다. 네. 저는 영화보다는 웹툰이 낫더라고요. 웹툰이 저도 네. 훨씬 웹툰 나은데 본 사람 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각각 따로 따로 보면 그냥 뭐 그냥 다른 나쁘지 작품으로 않은 것 생각하고 같아요. 보라 그러더라고. 네. 예, 그리고 또 영화는 주인공이 또 너무 젊은 나이로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병사면 젊게 나와야지. 음. 22살 1살일 텐데. 아니요. 그 김자춘 씨, 자춘 씨가 자춘 씨. 맞나? 자홍, 자홍. 자춘 씨. 아, 덕춘이랑 아. 섞인 것 같아요. 자홍 씨. 덕춘이 너무 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춘이 좋습니다. 워낙 저승편은 이게 부가적으로 붙는 내용이 많아서 줄기로 치자면 이렇고 그냥 추가적으로 7개 지역이 어떤 지옥인지만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7개 지역은 도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거해지옥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뭐랄까 대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판관. 예.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저승편만 봤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우리가 아는 건 염라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대왕이 많지 생각했는데 이건 나중에 신화편 보고 알았어요. 음. 왜 염라가 가장 유명한지. 음.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신화편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6개 문은 이제 천계, 인간계, 축산계, 아기계, 수락계, 지옥계로 가는 문이고 네. 주인공인 김자홍은 인간계를 선택한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지옥은 10개인데 왜 7개만 거치는가? 근데 49일 동안은 7개만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이것조차 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은 예. 3개 지옥을 더 거치게 되는 거죠. 2로 넘어가죠. 예. 네. 100일째 네. 철상지옥, 네. 1년째 풍도지옥, 3년째 흑암지옥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3년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엮여 있는 거죠. 네. 네. 저 본격 불교 방송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다 섞여 있어. 무속 신앙이랑
불교랑 도교. 맞아요. 유교도 섞여 있고 도교도 섞여 있고. 전좀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저희 그 지옥이 10개 있고 사구자고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문화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네. 비슷한 이제 지옥이라는 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라이징된 그런 로컬라이징이죠. 한국 네. 무속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 3년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 유교적인 문화의 잔재인데 네. 사구제는 굉장히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 그 3년 재판이나 사구제 이런 거를 엮인 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전래 무속이랑 유교적인 전통이랑 거기서 얘기하는 규칙이랑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3년 동안 너 부모상 3년 치러야 돼라고 얘기할 때 유교적인 규칙도 얘기하지만 지옥에서 3년 동안 네 부모님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게끔 다 섞인 거죠. 근데 부모 3년장은 그럼 부모가 3년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3년째 분명히 지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건가? 후반기 지옥 가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건데 이 현상이 먼저 있고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와 설화가 뒤에 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신화편에서 할 얘기 하나도 없어. 다 엉망이야. 씨 설정이 다 맞아요, 빵꾸야. 맞아요. 6개 문에도 지금 지옥문이 있는데 이미 지옥 거쳐왔는데 지옥문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환생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되려면 기억을 가지고 가야 척한 일도 많이 하고 리셋돼서 다시 태어나면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파고들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전래동화라고 봐야지 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건 그만큼 현실에서 착하게 잘 살아라라는 사실은 그렇죠. 좀 교훈적인 교훈이지 얘기니까 다. 네. 동화지. 재밌게 보는 거죠.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죠.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사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이야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는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 근데 뒤에 가서는 좀 엮일 줄 알았는데 엔딩 씬 한 장면 딱 빼고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엮여가지고 기대는 했는데 약간 좀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저는 안 엮여서 또 좋던데. 저도 안 엮인 안 편이에요. 엮인 게 일단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는 네. 좋긴 했어요. 네. 네, 둘 다. 그래서 원기의 이야기와 그 저승에서의 재판 이야기 두 가지가 꼬여서 같이 돌아가지만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다. 이런 작품이었죠. 누구부터 한번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 꾸벅님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예, 근데 저는 조민 작가를 사실 짬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봤죠. 그때는 뭐 대학원 시절이라서 시간이 많아서 웹툰을 거의 다 봤습니다. 대학원 때 시간이 많았다니. 아침에 충격적이다. 아니 어차피 퇴근이 늦으니까 그치, 예, 그치. 아침에는 여유롭게 모든 웹툰을 다 완주를 한 다음에 일상이 시작되는 맞아. 거죠. 일상은 예. 11시 예. 이전에 시작되지 않아.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미국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때 있던 그 박사 미국에서 같이 박사하던 형도 아침에 웹툰을 딱 정주행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대학원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미국 기본 대학생 대학생도 똑같을 거야. 예, 대학원생 기본 스킬입니다. 똑같을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주호민 작가는 제가 짬에서는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무한동력 때부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무한동력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괜찮았어요. 네, 무한동력. 뭔가 좀 철학적이면서도 쉽게 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봤는데 그 기조를 그 신과함께도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약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되게 불편함 없이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진짜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저승편은 얘기 자체가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너 나중에 지옥 가서 그 얘기잖아요. 사실. 결국 그 얘기지. 네. 예, 그래서 그냥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뭐 아까 앞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되게 쉽게 읽히는 작품이라는 게 너무 편한 점이었고 저는 실제로 연재되는 당시에 라이브로 계속 봐서 굉장히 길었던 작품으로 또 기억해요. 연재 기간이 좀 저도. 많이 길었거든요. 그랬겠구나.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이제 댓글 같은 걸 봤는데 네. 연재 기간에 보신 분들 중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한 번 해봤으니까 못 느꼈는데 루즈하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나요? 네, 저는
저승편은 좀 나았거든요. 네. 저승편은 이야기 전개가 빠른 편이에요. 맞아. 지옥이 맞아. 많다 보니까. 네, 지옥도 근데 많고 이야기도 2개고. 이승편은 좀 루즈했어요. 네, 저도 이승편보다 안 봤어요. 네, 이승편 루즈했고 지루해지더라, 좀. 신화편은 또 다시 템포가 좋아져서 신화편도 맞아, 재밌게 맞아. 봤어요. 근데 신화편 사실 옴니버스에 가까워서. 네. 네. 단편으로 구성되어 단편, 있으니까. 단편이라. 네, 저는 웹툰은 옴니버스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웹툰이라는 네. 매체 자체가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요? 벌써 점수 매기. 저승편 점수 줘야지. 예, 저는 100점 저승편에 만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어요. 오, 90점. 너무 후회해요. 우와. 솔직히 예, 뭐 다른 분들이 다 주장해 주셨던 이제 그림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점수는 깎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해피엔딩을 너무 좋아해서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아, 저도 그런 거 예. 좋아해요. 맞아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에이스님은 어때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이거 볼 때 그림 못 그린다는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하고 봤거든요. 본인의 그 취향이 확실히 있어. 그런가 봐요. 포인트가 있어. 저는 귀엽고 그냥 그리고 귀엽긴 해. 내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내용이랑 잘 전래동화 같은 얘기니까 그 약간 뭐랄까 투박하고 좀 그런 동글동글한 그림체가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는 뭔가 네 그런 작품 정사랑 좀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작품의 정서. 네. 네. 그리고 일단 색감이 예뻐서 아, 색감이 그런 좋아요. 것도 있는 잘 것 써. 같고. 근데 네. 색감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열의 칼날 얘기할 때 아. 수봉님은 그림이 더럽다고 싫어하는데 에이스님은 그림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김열의 칼날도 색감이 좀 괜찮은 편이고 맞아요. 그림이 개성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림 이게 예쁜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이거나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맞아요. 좀 그런 개성 것 있고 그런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고 저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번에도 진짜 다시 읽는데 정말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저승편은 맞아요. 진짜 재밌죠. 네, 진짜. 제일 재밌어요. 네.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그림체도 단순하고 설정도 이제 좀 어찌 보면 단순한데도 이제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구별이 되고 네, 그런 면이 좋았고 네. 확실히 이렇게 뭐랄까 전통적인 소재를 그냥 그대로 했으면은 오히려 좀 안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맞아. 현대적인 그 배경에 넣고 좀 그 부분에서 오는 그 괴리감에서 약간 좀 유머러스해지잖아요. 좀 재밌고 그런 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승의 근대화. 아, 그러니까 네, 네. 저승 시스템을 군대화한 그런 부분이 네, 그럼 재밌었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지하철 타고 페이지가 가고. 확확 넘어갈 수 있는 대화역에서 거기 계속 일산 나와. 주호민 작가 일산 살았었나? 그런 걸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아니 계속 동네 지역이 나오니까 되게 익숙한 거야. 고봉산이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고봉산이거든. 네. 그 꼭대기 철탑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이든 그 저승사자들 그 인력 부족하다고 와가지고 일할 때 과거 해상하면 야 누구 문항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 이 양반 네, 그 모임 좀 나와서 얘기 좀 하라고. 등산 모임 좀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설정이- 소소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예. 재밌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작품 자체는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결합하면서 좀 더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 작가님 자체가 너무 진지하게 그림을 그 작품을 못 그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모든 작품이 다 비슷한 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톤이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웹툰이라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매체 특성상. 네, 그림체랑도 잘 맞고요. 네. 그 그림체 진지했으면 못 그렸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그런 거 맞아. 있어. 그 강풀의 감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강풀 얘기는 그럴 기본적으로는 수 있네. 완전 극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 그림체도 극화로 진행해가는 네. 본인이 만든 네. 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그림체가 극화체니까 그렇게 발전해가는데 확실히 주문 작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아쉬웠던 점이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그런 저승 쪽 사람들 말고 이제 진짜 사람들 뭐 김자웅이나 그 군인 청년이나 보면은 너무 단순한 것 같은 너무 전형적이라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인간적이고 뭔가 공감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슬프고 그런 사연이긴 한데 이게 너무 뻔하달까 너무 뻔한 얘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김자홍 씨도 이제 정말 그냥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고 정말 현실적인 불쌍하지만 착한 평범한 사람이긴 한데 그 자체가 너무 뻔한 거예요. 아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항상 드라마처럼 이렇게 극적일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저승에서 재판받으면서 하는 얘기나 어떤 나오는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너무 평면적이야.
네, 그래서 더 재미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되게 단순한 인물들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 그 부모님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당연히 사실적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전형적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너무 저는 남는 거예요. 파괴와 혁신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꼭 이게 역시 달라진 친구는 많네요. 친구 맞아. 아니 이게 달라질 필요는 없는 네. 그 캐릭터 자체는 그대로 가도 되는데 좀 디테일이랄까 좀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 같은 좀 더 좀 더 실제 사람에서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좀 더 이 사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너무 전형적으로 이제 평범한 설정만 갖고 딱 나온 그런 캐릭터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개성적인 뭐랄까 이런 게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네,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에이스는 실제로도 몰입할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그런 것 같아요. 1차원적인 캐릭터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단면적이다. 조금 더 예. 예를 들어 뭐 김장홍이 뭐 삶은 그렇게 평범했지만 되게 뭐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디테일.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또 막 선하다기보다는 자기 잘못한 것도 확실히 있고 음. 뭐 이제 그런 건 사실 뭐 환경적인거나 자기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약간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진짜 얘기는. 예. 그리고 특히 그 군인과 그 어머니 그것도 그것도 정말 슬픈 얘기고 정말 그런 사연들이 실제로 많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치만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뭐 어머니의 얘기도 조금 이 사람을 추억할 때 약간 이 사람만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특징을 더 추억한다거나 이런 거 전형적인 있잖아요. 캐릭터라는 거지. 네, 약간만 그 더. 비극의 굉장히 비극적인 엄마의 역할에 그냥 충실하지. 네. 그 엄마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뭔가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그렇지. 디테일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넣기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네, 아닌데 약간의 특징들, 디테일들만 조금만 더 넣어줬으면 좀 약간 좋았을 것 소품처럼 같아요. 느껴지는 네. 거야 이야기 맞아요, 주인공이 맞아요. 아니라. 네. 뭐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겠어 내가. 맞아.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점수는요? 점수는 저도 이제 연재될 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다시 봐도 정말 재밌고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그래 아직 흥분을 안 했어. 저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저승편을 딱 보고 나서 감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탄했냐면 이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아직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권이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온 게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내용을 몰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칭은 몰라도 감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낯설지 않죠. 염라대왕이라든지 나중에 어디 가면 지옥 간다. 뭐 지옥 간다라든지 지옥 가서 지옥 다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 맞아.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 개 많이 들렸어요. 너 지옥 가서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살이 쪘습니다. 똥통에 튀겨 죽인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의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지옥과 천상에 대한 극락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의 문화, 무속의 문화 또 도교적인 것들 다 짬뽕돼서 다 각각 다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국 설화들은 또 따로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되게 양심에 꺼리 끼는 짓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문화적 상식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인간 보편적인 양심도 있겠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 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더 크게 작용하는 양심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효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라거나 모든 자식들이 클 때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죠. 효심, 효도 이걸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뭔가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중치가 높죠. 가중치도 높고 동양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들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고려장 얘기 유교 같은 문화권 거라든지. 자체가 이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부모를 베이스이기 공경해서 때문에 뭐 공양에 예, 예. 공양이 아니지 부모님을 공양하면 갖다 바치는 공경. 봉양. 봉양이죠, 그리고 봉양이죠, 봉양. 공양 맞죠? 네. 공양.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잘 자극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 전통적인 문화적 양심을 건드리는 얘기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뼛속 깊이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삐뚤어졌어 사람이. 좀 삐뚤어졌어. 그래서 당연하게 너 이거 해야 돼라는 말 들으면 내가 왜?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인데 확실히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느껴지는 게 이게 저는 연재 당시 본 게 아니라 최근에 단행본으로 봤잖아요. 근데 특히 이 한빙지옥 송제대학 앞에 가가지고 부모 가슴에 못 박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 기억에 많이 남아. 그게 맞아요. 설정상으로 두 번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그러면은 이 반대의 경우는 지들이 명부에 다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정해놓고서는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고 불효라 그러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아 그러네. 이게 저승 그러네. 시스템을 보면 좀 특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이 많아요. 맞아. 네, 그 첫 번째 재판에서 막 피곤하다고 통과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못에 못을 박는다라는 관용구에 되게 익숙한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되게 잘 건드리는데 맞아요. 그것들을 너무 고루하지 않게 아까 맞아, 예수님 맞아. 얘기한 것처럼 지옥의 근대화 근대화. 이런 설정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특히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거에 판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서 재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전래동화의 연속 그냥 이런 권선징악적인 얘기 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냥 좀 통속적인 그런 전래동화 같은 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지 뭐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현대 무슨 문학작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밌었고 특히 그 설정들이 현대화시킨 것도 재밌었지만 원래 그 원전이 다 우리나라 무속 전래동화나 이런 데서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의 전래동화나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줬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맞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 무의식에 남기고 넘어갔을 이야기인데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거기다 특히 장점인 건 원기의 이야기하고 이 재판 이야기가 접점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만들어서 드라마가 재판 얘기만 계속했으면 맞아 맞아. 좀 잔소리 한 것 다음에 같아요.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누가 모르냐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반골기질 확 올라왔을 텐데 이 중간에 원기 얘기가 같이 엮이니까 이 두 스토리가 어떻게 엮일지 희석시켜줬구나. 이 고민 떡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원기 얘기는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진짜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가 생매장이죠. 그러니까 생매장 당해서 하루 동안 땅속에 살아 있었던 얘기 그 장면에서 피가 여기까지 촉 붙이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근데 군대 안 갔다 왔어도 그 정도는 공감할 수 있어요. 나는 2년간 거기 있었다라는 게 내가 그 환경에 있었고 나도 당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만났던 여러 인간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여기서 나온 수대장만큼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지만 진짜 온갖 놈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전국 팔찌에서 진짜 이 계층별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좀 사람들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평소 같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거기서 다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와 너무 그랬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건 아까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디테일들 인물들이 너무 평범하다. 그리고 그게 특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엄마가 너무 소풍 같다라는 그쵸. 게 이 아들이 병장인데 엄마가 너무 늙었어. 할머니야. 좀 늦게 나오셨어요. 애가 22살인데 고생을 좀 많이 이 정도 하셔가지고. 백발이 되셨을 그러네. 정도면 애를 40 넘어서 낳았다는 얘긴데 또 그렇고 이 집이 지금 어머니 홀어머니가 키우시고 또 어머니가 원래부터 되게 불우한 환경이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인물들을 고민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품처럼 만들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쉽다 보니까 기왕 저승의 근대와 같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쓸 거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 최소한 이야기의 설정 같은 것들은 좀 납득이 가게끔 조금 더 세계관을 완성시켰으면 어땠을까. 대표적으로 업관 같은 데 지나면 손발 다 잘렸는데 그 다음 재판 가보면 얘만 손발이 붙어 있어야 재판관이 야 너 왜 손발 붙어 있어 이렇게 놀라는 게 말이 되는데 뒤에 보고 있는 사람은 손발 다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찾아보니까 인터뷰에서 주호민이 인정했더라고요. 손발 잘린 걸 다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 붙여놨다고.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썼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90점을 주고 싶었는데 네. 85점으로 5점 깎았습니다. 그림과 와. 이런 설정 때문에. 꽤 높아요. 많이 근데 후한데. 진짜 재밌었어요. 네, 저는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짜. 예, 그 85점이요. 네, 85점입니다. 연신님도 점수는 매기셨죠? 네, 점수는 주셔야죠, 신님도. 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주인공이나 이제 엄마의 그런 평면적인 모습이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었으면 이해가 좀 더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을 수도 네. 있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승편은 단순하지만 저승편은 워낙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김장홍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어서 뭐 진짜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뭐 이런 나쁜 일도 했어 하면 저승 하나 넘어갈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저승문 하나 네. 넘어가기가. 만약에 원귀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맞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원귀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좀 단순화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저승편에서 평은 좀 연신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입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이야기가 지저분해졌을 것 같아요. 워낙 등장인물도 네. 많고 이제 이야기도 복잡하고 하니까 김자홍이 더 단순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김자홍 같은 인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뭐 크게 잘못 뭐 살인 같은 거 안 하고 크게 잘못 안 했는데 뭐 지옥을 가야 되나 무슨 환생을 해야 되나 이런 인물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 걸 아마 주호미는 좀 표현을 하고 싶지 아니 근데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진기한 변호사가 거기서는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딱히 뭐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 상황 대처 능력이 좋지 변호 능력이 그렇게 그쵸, 좋다고 변호 능력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죠. 말빨이 별로 좋진 않은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와쟤 말빨 좋은데 막 이러는 거 보고 그건 그래요. 좀 그렇더라. 장치죠, 장치. 진기한이 그러니까.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쨌든 굉장히 재밌긴 했었어요. 네. 윤씨님 점수는 그래서 몇 점을 줄 거예요? 저는 점수 95점 주겠습니다. 95. 와우. 본인 가져왔다고 플러스 그쵸. 5점 가산한 게 아니야? 맞아요. 90점 할까 살짝 고민했는데 저승편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